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은 3선에 8명, 재선에 12명의 현역 단체장이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2차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자 마스크 해제 지침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지역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휴업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정상화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강한 한파로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고흥에서는 대표 작물인 유자를 중심으로 22개 작물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전남은 3선에 8명, 재선에 12명의 현역 단체장이 도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22개 시장 군수 중 3선인 진도의 이동진 군수와 담양의 최영식 군수는 12년의 단체장직을 마무리하고 내년 퇴임합니다. 진도와 담양은 말 그대로 새로운 단체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은 20곳의 단체장들은 어떨까? 정연복 광양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전동평 영암군수와 신우철 완두군수 등 8곳의 단체장은 3선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연복 광양시장은 본인과 가족당의 도로를 개선해 이행충돌 논란을 빚고 있고 친인척 채용 문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환호까지 겹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12곳 단체장들은 부지런히 표밭을 훑고 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김종식 목포시장과 송기근 고흥군수, 김산 무안군수, 명영관 해남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등 12명이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종순 장흥군수와 이승옥 강진군수 등 4명의 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당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대결 구도 속에 22개 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14곳, 무소속 6곳, 민평당 2곳으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특히 장흥의 경우 2014년과 2018년 모두 무소속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이지만 투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남 지역도 내년 선거를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질병관리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돌파 감염 건수만 현재까지 4건입니다. 네, 지난 주말 순천에서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이 돌파 감염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요양병원 보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29일. 앞선 5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마친 지 열흘이 조금 지난 시기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을 두고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돌파 감염은 보통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정해진 접종 간격대로 모두 맞은 뒤 항체가 형성되는 14일이 지나서 감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보고된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4건. 국내 접종 완료자 148만 2천여 명 가운데 0.0003%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천 요양보호사 확진의 경우 항체 형성 완료 시기인 14일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돌파 감염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이게 완전 접종까지 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개념이 되는 게 근데 그때가 12일째예요. 그 요양보호사가
10일 지난 후거든요. 그 면역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를 아마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환인데 우리나라에도 2차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온 데다 순천에서도 항체 형성 이전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시민들의 주요 의견입니다. 그렇게 사례가 나오기도 했으니까는 맞아도 마스크를 잘 쓰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답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도 안 걸려야 되니까는 그렇게 잘 쓰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마스크 안 쓰면 감염될 확률도 높아지니까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이제 다 풀리기 전까지는 다 서로 쓰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주말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보호사가 확진되면서 돌파 감염 우려가 잇따랐던 순천. 다행히 변이 바이러스나 돌파 감염 사례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해프닝으로 매듭지어졌지만 방역당국의 백신 접종자 마스크 해제 지침에 대한 지역사회 내 우려의 시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균을 내보니 535만 8천 원이었습니다. 증상에 따라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수천만 원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죠. 우리나라는 전액 국가가 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난해 5월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세금이 아니라 자비로 치료를 하게 해달라. 직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4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이태원의 한 클럽을 시작으로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에 약 10,000명가량이 동의를 했습니다.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을까요? 최근에 가장 상황이 심각한 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유흥업소 종사자 6명을 시작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200여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전남 순천과 여수의 상황도 살펴보죠. 이달에만 나이트클럽과 주점 등을 고리로 10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4월 말부터 5월 사이에 62명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부산은 무려 503명이 유흥업소발 확진자입니다. 치료 비용을 따져보면 지금 거론한 이 사례들만 해도 최소 40억 원이 넘게 쓰인 셈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로 창피하고 생각만 해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떤 사고가 나면은 자기 돈으로 그거는 물론이고 자기가 모든 거 보상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이상도 벌을 주고 싶습니다. 네. 자기가 후주의를 해가지고 걸렸으면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는 등교가 중단되고 학생 등 약 8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뿐일까요? 경찰이 지난달 5일부터 7주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단속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834건, 4,70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쯤 되면 유흥업소 확진자는 세금도 아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31일부터) 순천과 여수, 광양에서도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됩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시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주춤하고 있고 침체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2주 연장하고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오전 0시부터 6월 13일까지 여수와 순천, 광양에서는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가능하며 모임과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300명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홀덤펍, 노래 연습장 등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휴업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달 27일 누적된 적자와 경영난을 이유로 목포시에 휴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와 설문조사 과정을 거쳐 정상화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목포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순천에서는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진도에서는 목포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실종됐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압박을 느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허름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대며 불길을 잡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순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5월 30일 낮 5시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이 일부 붕괴되면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 완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경찰이 진도 울돌목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이 진도대교 일대에서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5월 28일 낮 5시쯤. 현장에선 실종자의 승용차만 발견됐을 뿐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진도에서 실종된 남성은 목포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지인에게 임금 체불 때문에 압박이 크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당시 실종된 남성이 진도대교에서 해상 쪽으로 걸어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수색 작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으로 최종 목격된 곳이 이제 저쪽 휴게소에서 이제 해상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찍힌 거고요. 사실 이분이 지금 어디 쪽에서 최종적으로 실종이 되신 건지는 저희도 지금 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30일 정오 무렵 목포의 한 조선소에선 폐 선박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올해 1월 전국에 북극발 최강 한파가 닥치면서 곳곳이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었죠.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들의 피해가 심각했었는데요. 네, 고흥에서는 대표 작물인 유자를 중심으로 22개 작물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다시 현장에 가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 기자입니다. 올 초 최강 한파가 지난 직후 고흥의 한 유자밭의 모습입니다. 유자나무가 겨울철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인 영하 9도를 넘어선 추위에 잎들은 말라 시들었고 나무 껍질은 갈라지고 벗겨졌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6일 동안 최저 기온이 영하 11.9도에서 1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4개월이 지나 다시 유자 농가를 찾았습니다. 이미 앙상하게 말라버린 가지들은 베어놓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나무 아래쪽부터 이미 수분 공급 체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추가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기변에 죽은 가지를 베어내고 베어내도 남아있는 가지가 연달아 죽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유자 농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묘목들은 첫 열매를 맺기도 전에 말라 죽어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8,000평 규모의 유자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명현 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다 보니 올해 유자 수확에 대한 희망도 사라질 실정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라줄 거예요.
이 가을까지 계속 죽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왔던 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작년 대비 한 70%는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고흥에서는 유자를 포함해 참다래, 배추, 귤, 감자 등 모두 22개 작물이 동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만 794헥타르로 축구장 1,1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규모입니다. 피해 농가는 무려 2,300여 곳에 달합니다. 작물별로 보면 고흥의 대표 농산물인 유자 피해가 전체의 90%를 넘으며 가장 많았고 참다래와 배추, 귤 등이 고사나 성장 저하로 뒤를 이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복구가 시급한 상황. 고흥군은 지난 4개월 동안 조사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토대로 복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36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고사가 되지 않은 어떤 수목에 대해서는 농약대가 지급이 되고요. 고사가 된 걸로 판단된 어떤 그런 과수란 수목에 대해서는 대파대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자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생계 지원비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복구비는 오는 8월쯤이 되어야 농가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하고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려면 적어도 3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복구 계획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농가들은 복구 비용도 턱없이 모자란데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인력을 구하기도 만만치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강 한파로 진퇴양난에 놓인 농가들, 다른 피해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최대 유자 주산지로서 이를 지켜내기 위한 고흥군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49건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해 의료법과 철도산업법, 풍력발전특별법 등 모두 13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접종과 의정활동비 부당 사용 의혹 등 최근 목포시의회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의혹을 인정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사법기관의 결정 등 3가지 원칙을 기준 삼아 마땅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목포대 의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잠시 논의가 지연되고 있을 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만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지금 현재는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현 의정의 비천은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협의체의 대안으로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공공의료 확충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네, 김남우 아나운서. 네. 저는 나중에 예쁜 할머니로 살아가고 싶어요. 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네. 멋있는 할아버지로 맞아요. 늙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런 마음 없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저희 마음에 모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또래보다 젊게 또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노년층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지난 3년 동안 이 병원을 찾아온 70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 연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 또 남성의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 이제 성형은 더 이상 뭐 2030 세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또 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외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또 우리를 이렇게 젊어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이 이렇게 꼰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른바 우리 꼰대 되지 않기 위해서 젊고 유연한 사고로 살아가는 것, 그 역시 또 예쁜 할머니, 멋있는 할아버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